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중학교 2학년 2학기 시험범위 과학비 태양계에 관련돼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목을 아셔야 되는데요. 과학비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 그리고 달, 지구, 그리고 태양계에 속한 여러 행성들의 특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행성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만원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야 될 단어는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계의 구성, 1단원이고요. 2단원은 단원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구와 달이 나옵니다. 지구의 달 보면 여기 보면 가려지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나왔습니다. 일식, 월식에 관련된 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카메라로 할 때도 보면 달을 관찰할 때 여기 나중에 만원경 나오는데 시야가 튀어진 부분, 그리고 빛이 작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고, 만원경 같은 경우는 그 렌즈나 거울이 커야 되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 나오죠. 이거는 당연히 비례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 각도, 여기 각도, 여기 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식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식은 여러분들 여기 식이 나오잖아요. 여기 360도일 때 지구 전체 둘레 2파이r이고, 여기 중심각이 클수록 여기 호의 길이, 여기 길이가 길다. 만약에 중심각이 이렇게 2배가 되면, 여기 길이도 이렇게 2배가 된다. 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 그만큼 이 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과 전체 360도 커졌을 때, 이 중심각이 여기 360도로 이렇게 커지면 이 전체 둘레도 그만큼 커진다. 이게 4배가 커지면 이것도 4배가 커진다. 이게 비례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비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반드시 비례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하는 방식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뭐 다른 수능 때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보면 중심각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중심각, 지구에서 이 중심각 크기가 나와서 어떤 우리가 위도가 두 지점에서의 위도 차이라고 하는 건 이 지구에서의 각도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남진 전망대, 여기 보면 전망대가 34.5도고 광화문이 37.5도다. 그러면 37.5에서 34.5도를 뺀 이 중심각과 이 길이, 광화문이랑 정남지 전망대랑 여기 광화문 사이가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도 위도 중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여기 위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도라서 여기 보시면 요 위도가 있으니까 37.5도에서 35도, 3도일 때 340km 정도다. 그러면 중요한 건 360도가 되면 얼마겠느냐, 여기 2파이r로 해야죠. 2파이r 지구 전체 둘레. 그러면 3에서 360으로 120배가 커졌으니까 120배가 커진 거잖아요. 곱하기 120배 한 거니까. 그럼 여기 340도 곱하기 120을 해야 된다. 요 전체 둘레가 2파이r이다. 이렇게 해서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을 반드시 구하는 걸로 해서 식을 세우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지구 전체 둘레가 나오는 거고, 달의 크기 구하는 것도 사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거리가 여기 거리에서부터 여기 전체 거리로 커집니다. 여기가 뭐 거리가 L에서 대문자에서 L에서 L로 커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커진다.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식을 달리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L 대 L, 이렇게 이게 요만큼 커진다 라고 하면 D분의 D, 여기 거리분의 여기 지름분의 여기 크기, 여기 여기가 D고 여기가 D죠. 그래서 그만큼 커진다. 여기가 10배 커지면 여기도 10배가 커진다. 비례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L분의 D는 L분의
L분의 D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L분의 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커지면 그만큼 커진다. 여기가 10배 커지면 여기도 곱하기 10배로 커진다. 뭐 식은 여러 가지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려우시면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너무 어렵게 많이 말리고 복잡하면 가장 간단한 거 하나를 외우셔서 그 간단한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그리고 항상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으니까 스스로 확인하기를 반드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 2번 문제가 이거잖아요. D 이런 거. 지름이 D인 동전을 가지고 D일 때 D만큼의 보름달이다. 그러면 가려지는 길이가 L일 때 달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L로 나왔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도 똑같이 커진다. 거리분의 거리면 길이분의 길이다 라고 하든지 거리분의 길이면 거리분의 길이다 이렇게 하나는 가까운 거에 대한 거리분의 길이면 가까운 거 거리분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원조각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3번 문제도 보면 달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의 400분의 1이지만 지구에서는 같은 크기로 보인다. 4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거리의 비교도 똑같이 400분의 1, 400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거리가 멀면 더 커지고 달까지의 거리가 태양까지의 거리분의 40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같은 크기라서 가려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태양을 가리면 1씩이라고 되죠. 실제로 이제 태양을 가릴 때 거리비를 보면 400배 더 멀리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려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두 번째는 여기 운동하는 지구. 이거를 운동하는 지구는 실제로 지구가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자전이나 공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밤에 여기 보면 하루 동안의 별의 움직임 관찰하기 보면 북두 출성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북두 출성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일종의 북극성이나 북두 출성의 이런 별들은 이 별이잖아요. 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태양이랍니다. 태양이 실제로 이쪽 북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시계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 시계라고 하는 건 해시계입니다. 원래 해시계. 해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림자, 해시계라고 하는 거는 반시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반시계.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도 보시면 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결국 24시간 해가 떠서 다음 해 뜰 때까지 24시간 걸리니까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구나.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360도를 그냥 24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서 나중에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 하늘은 해가 이렇게 뜨는 방향으로 나오고 남쪽은 약간 옆으로 약간 정확하게 보면 약간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서쪽은 다시 서쪽으로 지요. 이 방향이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해랑 똑같은 방향으로 별이 움직인다. 그리고 북쪽 하늘은 반대로 별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주운동, 하루를 주기로 해서 움직인다 해서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가 어느 방향으로 뜨고 어느 방향으로 지는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각도와 방향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일주운동.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책에도 나오지만 자, 여기가 태양입니다. 전등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전등이라고 하는 건 이건 태양이죠. 태양이고 이 관찰자라고 하는 건 지구가 움직이는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의 어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공전도 합니다. 이건 자전이고 공전도 하는 거죠. 자전 방향 얘기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지만
자전은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그 방향으로 또한 공전도 합니다. 지구 자전 방향이랑 공전 방향이 같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보면 태양 반대쪽에 있는 궁수 자리는 보이질 않는 거죠. 왜?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 사람이 뒤로 돌았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때 여기 뒤에 있는 별들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 이걸 생각하시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는 하루 밤에 보는 별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들이 다르게 보이는 건 뭐냐?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년을 주기로 한다 해서 연주운동, 태양과 지구는 이렇게 태양별 별자리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그 방향으로 자전 방향으로 공전도 똑같이 한다. 근데 여기 태양에서는 이렇게 태양이 있으니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다만 뒤쪽으로 이 지구 뒤쪽에 있는 별자리들이 보이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별자리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다.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네요. 겨울 별자리, 자기 별자리 알 거니까. 겨울에는 보통 황소나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그래서 계절 반대쪽에 있는 보이는 별자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월, 2월이라고 돼 있죠. 여기 1월, 2월이 사실 겨울철 별자리, 여기 황소나 쌍둥이 자리가 실제로 보입니다. 자기 별자리가 이거 별자리는 해가 딱 졌을 때, 해가 딱 질 때, 아니면 해가 뜰 때 이 별자리가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별자리에 있느냐를 사실은 이제 별자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궁수나 정갈자리는 12월이나 1월달에 태양이 여기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탄생 별자리 보통 얘기할 때는 이 별자리는 자기의 별자리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인다. 그 운동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가 하루를 한 바퀴씩 도는 거는 일주 운동이고, 태양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연주 운동,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일주 운동. 자, 태양의 별자리는 배경을 한 바퀴씩 통해서, 자,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어느 별자리가 보이느냐, 몇 도씩 움직이느냐, 이런 건 문제 나오죠. 여기 보면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지구도 보면 이게 365일, 1년 걸리잖아요. 1년. 360도가 365일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1도 정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건. 수능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지금 보시면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에 보이는 별자리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게 보인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몇 월달에 어떤 게 보이냐 이런 건 문제 물어본 거예요. 자,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우주 가면 서쪽 동쪽이 없기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 지구 공전 방향도 뭐 이렇게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까 얘기했던 태양빛이 달에 의해서 가려진다 해서 해가 가리면 일식, 지구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면, 그림자 때문에 가려지면 그걸 월식이라고 합니다. 가려지는 태양과 달을 일식, 월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빛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 반달이 될 수 있고 왼쪽 반달이 보일 수도 있다. 왼쪽 반달, 오른쪽 반달,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이 보이면 상현, 먼저 보이는 거고, 자, 이렇게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면, 자, 이쪽만 밝고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다. 요거를 이제 사기라고 한다. 사라진다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상은 오른쪽 반달이 먼저 되고, 이쪽 뒤쪽으로 가면 이쪽 햇빛이 여기를 이제 밝게 비추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반쪽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보름달, 우리 소망을 빌죠.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 달은 보시면
하얀 달은 보시면 햇빛 때문에 사실 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지만 지구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로 바라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거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반달이 보인다 해서 하연. 상중하에서 여기가 상, 여기가 중일 때는 다 보인다 해서 상이고, 이제 하연은 왼쪽 반달이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지구와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반달인지 왼쪽 반달인지 상현인지 하현인지 그리고 살인지 그 위치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계 위치에 오시면 달이 지구에서 달을 볼 때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해가 만약에 똑같은 위치 일직선이 되면 그때는 해를 가린다. 여기서 일식.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여기 달을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자로 다 가려버리면 달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때는 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식, 월식의 차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월식이 나오는데 아무리 월식이라고 해도 지구가 일부분 가리면 이렇게 부분일식 개개 나오는데 이 월식이라고 하면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다 가릴 것 같지만 지구를 통과하는 그 대기층을 통해서 빛이 약간 꺾여서 붉은 달을 좀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월식 보면 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불그스름한 달이 뜬다 해서 옛날에는 그런 월식이 일어나면 좀 불길하게 바라봤던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월식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태양도 보시면 이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달이 딱 가려지면서 그 태양 주변에 이런 약간의 그 대기층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뒤쪽에 나오고 채층이 보이는 사진이네요. 태양의 약간의 그 층을 채층이라고 하는데 채층이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식인지 월식인지 이렇게 달이 앞을 가려서 태양을 가리면 요거는 월식, 일식, 태양을 가린다 일식. 그리고 여기 지구 그림자가 뒤에 이렇게 달을 가리면 이걸 월식이라는 월식. 반그림자, 본그림자 이게 나오는 얘기는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 그 끝쪽에서 오는 이 빛이랑 이쪽에서 오는 빛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빛들이 서로 그림자가 완전히 가려져서 태양을 못 보면 그걸 이제 본그림자라고 하고 태양 한쪽 부분에 빛이 약간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반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페이지는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를 반드시 풀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여러분들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구성. 자, 태양계의 구성 보시면 항상 제목을 보라고 했죠. 태양계에 이루는 구성, 여기 행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서 옛날에는 이제 명왕성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왕성은 행성으로 보지 않고 시험 문제는 어차피 태양계에 이루는 행성에 관련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활동하는 태양의 어떤 활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망원경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제목을 보시면 편합니다. 자,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수성, 화성, 금성, 토성 이렇게 여러가지 행성들의 특징. 수성은 제일 가깝다. 금성은 질량이 비슷하긴 하고 두꺼운 대기층이 있다. 지구는 생명활동이 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지만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고 극지방에 얼음이 있다. 이런 얼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아니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성으로 지금 새로운 그 개척지를 만들려고 하는 지구의 목적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성은 엄청 크죠. 그래서 목성이랑 토성은 이런 고리가 있고 좀 큰 행성들이다. 그래서 여기 철왕성, 토성 이런 거 나올 때 고리가 있고 티가 있고 행성들이 많다, 위성들이 많다 이런 거 나오고 여기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면 철왕성이나 해왕성은 완전히 이제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푸른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만드는 성분들이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보면 지구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해서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분류 기준 가져다가 질량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반지름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거 나올 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보통 나눈다. 여기 보시면 이 특징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구형 행성은 조금 쪼만하고 상대적으로 약간 좀 단단한 행성이다. 밀도를 보시면 아는 거고 고리가 별로 없고 위성이 많은 거는 목성형 행성이고 전체적으로 큰 거는 목성형 행성이다. 목성, 토성. 그리고 위성이 많다. 그리고 표면이 보통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이렇게 큰 행성들의 어떤 특징, 내행성이냐 외행성이냐, 목성형이냐 지구형 행성 어떤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특징, 목성의 행성의 지구 행성보다 크다 작다, 밀도가 크다 작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냐 탐사선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단단한 어떤 그 표면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체면 못 들어가.
어떤 이루고 있는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자, 여기 태양은 활동. 여기 이제 활동은 보면 지구는 후원이 됐고, 태양 자체에 약간 좀 온도가 낮은 부분을 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면을 봤더니 이렇게 쌀알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쌀알무늬가 있고, 여기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태양 주변에 멀게 펄려진 이 코로나의 범위, 희박한 대기층인데 조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층 보시면 아까 지구 일식처럼 태양 주변을 이루고 있는 약간의 층이 있는데 이런 걸 채층이라고 한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폭발하는 건 플레어라고 그러고, 다시 살짝 홍염 같은 거는 온도가 높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홍염이나 플레어가 많고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죠. 왜냐면 이 플레어라고 하는 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지구한테 어떤 그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어떤 바람이 온다 해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 물질들이 많아지면 오로라가 많아지고 하고, 그런 태양 흑점이 많아지면 그런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런 자기 폭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고장나면 GPS나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통하는 송전 시설 아니면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 활동을 우리 지구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항상 보시면 폭발이 일어나는 채층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 현상 뭐냐? 태양 표면을 뭐뭐라 한다. 광구 뭐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인 개념은 스스로 확인하게 있고요. 내용 정리할 때는 스스로 정리하기. 그리고 맨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자, 여기 보통 이 천체 만원경은 별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간단 기본적인 거 말해줄게요. 여기 빛을 보통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굴절 만원경인데 여기 렌즈를 쓰는 경우가 있고 빛을 이렇게 거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경우 있어요. 이건 반사만원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반사만원경이나 굴절만원경 똑같은 거는 사실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왜? 빛을 많이 모아서 희미한 별도 밝게 보이니까. 단 태양을 관측할 때는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뭔가를 갖다 대기만 하면 빛을 모아버리기 때문에 타버리죠. 그래서 눈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을 모아서 태양빛을 모아서 종이를 가져다가 보통 합니다. 만원경을 관측할 때는 좀 넓은 지역에 의심하시면 태양 관측할 때는 이렇게 종이 가져다가 하는 거고, 여기 흑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어두운 부분이 나와서 약간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흑점이 관측. 탁 트인 시야에서 보는 게 좋고, 낮에 미리 겨울 어떤 일정 부분에 갖춰서 이 초점을 미리 맞춰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태양 만원경 관측하는 방법 이런 거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시험 범위 같은 건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요. 최소한 흑점이나 태양 관측할 때 이런 것들은 굴절 만원경, 반사 만원경 정도가 있다. 그리고 저반 렌즈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된다. 이 정도 태양 관측할 때는, 물론 별 관측할 때는 그걸 보고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거죠. 좀 어두운, 이렇게 보시면 이게 탁 트인 사실은 이제 별을 볼 때 제일로 방해되는 건 이런 도심 속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항상 만원경이 산 위에 있거나 이렇게 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외부의 빛들, 별들을 안 보려고, 아니 외부에서 주어지는 별들 때문에 다른 빛의 방해를 받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행성, 외행성, 지구행성, 목성행성, 그리고 태양의 홍염, 플레어, 자기 폭풍, 흑점의 간탈, 태양 활동이 많은지 적은지, 흑점이 많아지는지, 코로나가 커지는지, 홍염이나 플레어가 많이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태양풍에 관련된 델린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 하시고, 지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최종 점검하기라고 봅니다. 최종 점검하기.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개념 짚고가기 나오고, 이건 기본적인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 짚고가기를 알아두셨습니다. 여기 에라토스테네스가 정비례한다. 이건 식을 반드시, 이건 이제 식을 세워야 되고요. 달의 크기, 지구의 크기 할 때 있는 비례식을 배워야 되고, 여기 계절별 별자리가 달리 보이는 건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 방향, 그러니까 연주운동 이런 거 나오고, 그림자 달에 가려진다. 달이 가려지면 월식, 지구가 가려지면 일식. 월에 일어날 때 여기죠. 달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여기 달을 통해서 태양빛을 가려져서 못 보게 하는 요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3번 문제 뒤에 답이 있긴 하겠지만
특이하면 이런 거죠. 지구의 달 그림자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진다.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여기 달이 아예 가려져 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현상은 월식이고, 달이 가려지니까. 자,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름달의 위치인데, 과학에서는 이 보름달의 위치를 뭐라고 한다? 망이라 한다. 망의 위치라고 한다. 아까 소망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외울 때, 소망을, 보름달 보면서 소망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념 적용학이 나와서 에라토스 지구 크기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지구 크기 구하는 문제는 비례식이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일정하게 똑같은 태양이 이렇게 평행하게 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의 각도가 여기 이제 그림자가 여기 이루는 각도와 같다. 여기 기억에서의 중심각이다. 기억일 때 925km이면 360도일 땐 여기도 중심각이잖아요. 360도일 때는 2파이r 지구 전체 둘레다. 지구 둘레다.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뭐 문제를 여러분들이 개념 적용하기를 반드시 한 번씩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기본 내용을 같은 책을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책에 있는 기본 그 개념과 문제를 가져다가 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자, 공전에 관련돼서 설명은 무엇일까 해서 공전은 지구 공전이라는 건 1년 단위로 한다. 별의 일주 운동이 나타난다. 이거 일주 운동이면 이건 하루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1년이다. 연주 운동이 나타난다. 공전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이다. 서쪽에서 동쪽이죠. 자전이나 공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다. 지구 자전이나 공전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건 그게 맞는.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 공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건 서에서 동이다. 이거는 연주. 지구에 관측할 때 태양과 1년 동안에 동쪽에서 서쪽이가 처음 위치로 되돌아온다. 지구 관찰할 때 태양은 1년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요. 책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정답이 뭔지, 그리고 이제 정답만 찾지 말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 그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기억이취에 있을 때 달의 위상은 뭐냐? 여기 기억이치면 오른쪽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달이니까 오른쪽 반달. 이걸 상현. 이렇게 상현달이라고 하고 여기 만약에 여기 위치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왼쪽 반달 이건 하현이다. 하나만 풀지 마시고 문제에 있는 걸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위치면 보름달이니까 여기 보름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5번 위치. 그리고 여기 앞에 쪽이다. 그럼 가려진다. 여기는 사귈 때 아까 알겠지만 이걸 사귈 때 일식이 일어난다. 여기 있을 때 이건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기본 문제를 가져다가 앞에 있는 정리된 거를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보시면 지구형 행성이다. 이런 거 지구형 행성이고 그럼 수금지화 중에 하나잖아. 수금지화. 자, 일본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두꺼운 이산화탄소층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가장 빌려다 금성이다. 화성의 특징이 여기는 뭐 이제 얼음, 뭐 이런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렀던 흔적 이런 것들 가장 특징적인 게 나오니까 어떤 행성의 특징 그리고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이거 지금 열심히 여기 우리가 태양할 때 이렇게 먼 대기, 이게 이제 코로나죠. 이게 코로나 멀리 있는 활발하면 이 코로나가 많아지고 흑점의 개수가 많아진다. 흑점 쌀할머니 홍염이다. 이거가 틀린 거고요. 홍염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팍팍 올라가면 이건 플레어, 이거는 홍염. 여기 이런 것들은 쌀할머니고 이 쌀할머니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지점이 있다 그러면 흑점이고. 자, 가의 수가 많아지면 다의 크기도 커진다. 맞죠? 흑점이 많아지면 활발해지기 때문에 코로나도 커진다. 이거 맞습니다. 자,
나는 나에 비해서 나는 나보다 온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태양 표면은 한 6,000도 오고 6,000도보다 좀 낮으면 6,000도보다 낮으면 이제 확정으로 되는 거고, 이 코로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있어요? 이런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태양 위치 여기 15일 간격으로 해 뜨는 걸 봤다. 해가 딱 지자마자, 여기 보시면 해가 지자마자 가나다면 태양 쌍둥이 자리가 좀 더 위에 있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고 오리온 자리가 없었는데 위로 올랐다. 이런 거 보시면 위치가 점점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죠. 이 쌍둥이 위치가 제일로 높이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 순서를 따지면 쌍둥이 위치가 제일 높이 있고 여기 중간에 있고 여기는 제일 낮은 여기 있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되고,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난다 했으니까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나타난 것이다. 해가 진 쪽에서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가 이제 안 보이다가 점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오리온 자리가 제일로 많이 보이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가 맨 마지막일 거고, 여기는 처음이니까 여기가 처음일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1도 정도,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했으니까 아마 15도 정도 움직인 걸 거고요. 이 움직이는 게 항상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해가 뜨는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나타낸 거다. 태양이 가려졌으니까 이건 일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태양, 지구, 달의 순서를 가려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이 가려졌으니까 여기 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구. 그러면 여기 태양빛이 여기 따라가서 여기 가려지는 거니까 이거를 일식이라 한다. 쭉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학의 위치다. 학의 위치.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단원중간 문제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기랑 문제를 반드시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순서 없이 제시한 거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구분하여 보자. 물론 이걸 내용을 알아야죠. 이건 목성이다. 목성은 여기 약간 붉은 점이 있는 게 대적점이라고 해서 큰 점, 붉은 점이 이게 불다라는 거잖아요. 붉은 점이 약간 있고,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위쪽에 어떤 극관이라고 해서 드라이아이스로 된 얼음이 있다. 이거 얼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화성이고 수금지환, 이거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이다. 이건 지구형 행성이고, 이거는 목성형 행성이니까 당연히 목성형 행성이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의 특징, 조금 더 실제 그림으로는 화성이랑 지금 목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목성은 엄청나게 크고 화성은 요만합니다. 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크기와 밀도, 그리고 목성도 보시면 이거는 위성이 지금 갈릴레오가 한 4개 정도를 발견했고, 위성이 없느냐 적느냐 거의 없고, 지구형 행성들은 위성이 거의 없죠. 지구는 위성이라고 해봐야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밀도, 반지름, 질량을 비교해서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그리고 밀도는 다만 낮다. 이게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다. 목성형 행성은 목성이 커요. 당연히 크니까 반지름도 크고, 당연히 크니까 질량도 큽니다. 물론 이제 수소나 헬륨이 보통 있다고 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질량은 큽니다. 그리고 크고, 근데 다만 밀도는 낮다. 기체로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흑점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흑점이 지금 이렇게 한 11년 간격으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한 11년이라고 하는데, 이 11년이 커지면 태양 활발이, 그리고 우리가 태양이 활발하게 하면, 제가 만약 활발하다 그러면 코로나를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넓게. 여기 이제 흑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폭발이 더 많아지는 거죠. 플레어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지구에도 자기 폭풍이나 델린즈 효과라고 해서 자기장이 고장나거나 송전 시설이나 이런
통신 위성들이 더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로라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오로라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대린저가 많이 일어나면 그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또 그 지구 항법 장치, 비행기나 이런 거 비행기 오고 할 때 비행기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스스로 점검하기, 반드시 여기 스스로 점검, 저는 추천하는 방식이 책에 있는 제발 스스로 정리하기는 한번 해봐라.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기에 보면 옆쪽에 이렇게 질문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스스로 정리하기에 보면 문제도 있고, 스스로 확인하기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 모르시는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카톡 채널 이노베로 검색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노베로 검색하셔서 언제든 채팅으로 아니면 질문으로 하시면 된다. 모르는 문제는 채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아는 학생들은 카톡에 보면 친구에 보시면 채널 추가가 있어요. 채널 검색을 해서 채널 검색 이노베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